안녕하세요. 저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약제부 약사 황은정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약들을 복용하게 되므로 약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약은 무엇일까요? 약은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작용은 약의 효과에 해당되지만 약은 부작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의 흔한 이상 반응으로는 두드러기나 발적 같은 피부 증상과 구역,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 외에도 어지럼증, 졸음 등의 신경계 부작용 등으로 인해 낙상을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용법과 용량으로 사용하여 약의 좋은 효능을 통해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잘못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여 독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많이 복용하는 진통소염제는 통증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지만 출혈 등의 위험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약들과 새롭게 복용하는 약들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없던 약이라 하더라도 같이 투여하게 되면 약이 서로 반응하여 약효가 적게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복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 또는 상담받고 약을 복용해야 하고, 주변에 증상이 비슷한 다른 장애인이 권하는 약은 나에게는 효능보다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으므로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나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먹는 약은 여러 가지 제형이 있습니다. 정제나 캡슐제 외에도 산제나 시럽제 등의 제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킴이나 섭식 장애가 있는 경우 알약을 그대로 복용하기 힘들다고 하여 약을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하는 것은 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룡정처럼 약이 위를 통과하는 동안은 녹지 않고 장에서 녹아 흡수되도록 코팅을 한 약을 분쇄하면 약이 위에서 녹아서 장에서는 흡수되지 않아 약효를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약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약 표면이나 내부를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서 약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한 서방정은 약을 쪼개거나 부수면 약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몸속으로 나와서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중에서 약을 그대로 복용하기 힘든 분들은 처방받은 약이 분할이나 분쇄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삼킴 장애가 있어서 캡슐이나 알약을 복용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조금 쉽게 삼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슐은 물을 한 모금 머금고 고개를 숙인 후 캡슐을 입에 넣고 삼키면 캡슐은 물에 뜨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 조금 쉽게 캡슐을 삼킬 수 있습니다. 알약은 알약을 혀 위에 놓고 생수병을 입술로 감싸 물을 쭉 빨아들이거나 알약을 혀 위에 놓고 빨대를 사용하여 물을 쭉 빨아들입니다. 그 다음 목구멍을 동그랗게 크게 만든 후
고개를 젖히면서 물과 함께 알약을 삼키면 조금 쉽게 삼킬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도저히 캡슐이나 알약을 드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가루약을 복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가루약은 입자가 작아 기도로 들어갈 확률이 높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하고, 복용 시 기침이 나거나 살에 걸리는 경우 폐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다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합니다. 요즘은 삼킴 장애나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패치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치제는 많이 움직이는 곳에 부착하면 혈류량이 불규칙하여 흡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패치제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움직임이 적은 부위에 부착합니다. 한 부위에 반복하여 부착하면 피부 상태가 변하여 피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약의 흡수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패치제를 교체할 때마다 다른 부위에 부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패치제는 열에 닿으면 흡수 속도나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패치제를 부착한 부위에는 따뜻한 열이 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약은 전만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누워서 아래 눈꺼풀을 당겨 정해진 용량의 약물을 넣습니다. 약을 눈에 넣은 뒤에는 눈과 코 사이에 있는 눈물 주머니와 코 쪽으로 통하는 비류관을 3개 눌러줍니다. 그 다음 고개를 바로 하고 눈을 깜빡거려 약물이 골고루 퍼지게 합니다. 안약을 넣을 때에는 끝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고 한 사람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냉장 보관인 약물만 냉장고에 보관하고 냉장 보관이 아닌 경우는 실온에 보관합니다. 약은 개봉한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회용 안약은 1회 사용하고 개봉 후 파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두 방울 정도는 그냥 떨어뜨리고 개봉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리도록 합니다. 손발톱용 무좀약과 비슷한 모양의 안약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약과 무좀약은 평소에 철저히 분리 보관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안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감염에 취약하여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로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에는 항생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균들이 항생제를 이기기 위해 계속 진화하여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는데,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면 항생제가 듣지 않아 치료하기 어렵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복용하다가 남은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생제를 나누어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면 처방받은 용법과 기간을 지켜서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잘 챙겨서 복용하고 복용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항생제 중에 일부 항생제들은 우유나 제산제 등 칼슘, 마그네슘 등을 포함한 식품이나 약과 같이 복용하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도 있기 때문에 식품 또는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도 잘 확인하여 복용하여야 합니다. 항생제 외에도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약 성분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것 외에도 체질, 인종, 나이와 같은 약 사용자의 특징이나 건강상태, 약의 온남용으로도 발생합니다.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가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징에 따라
부작용도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우리나라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 및 피해 구제 상담 신청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 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들에게 사망일시보상금이나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은 많은 약을 장기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오랜 시간 잘 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습기, 햇빛, 고온에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서 보관합니다. 약은 조제받은 용기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다른 봉투나 병에 옮겨서 보관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만약 보관 중에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폐기하고 어떤 약인지 잘 모르거나 보관 상태가 의심스럽다면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주변에 비슷한 장애를 가진 분들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약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할 수도 있지만 의약품의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타인이 보관하거나 사용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안전한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을 통해서 거래한 의약품의 부작용은 피해 구제 대상에도 제외됩니다. 이렇게 약은 복용 시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올바른 약 사용법을 꼭 익혀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약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용법 용량을 잘 기억하거나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방문할 때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이나 이전에 겪었던 부작용을 알리면 안전한 약의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약 사용법 설명을 잘 듣고 기억해야 하는데 약을 받을 때 함께 받는 복약 설명서를 잘 보관하면 약의 이름, 효능 효과, 주의사항, 용량과 용법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들이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